네 가지. 이 비즈니스를 돌아가게 하는 축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해 없으시죠? 네 가지 축. 제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플랜,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이제 이걸 같이 놓는 이유,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려는 경우에, 비즈니스해서 돈을 벌려는 경우에 이 축을 돌려야 돼요. 그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얘기인 거고,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비즈니스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비즈니스 상관이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많아야지 비즈니스가 돼요. 소비자가 적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안 되죠. 가령 내가 탱크를 판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내가 팔 수 있는 루트가 많아야 돼요. 탱크를 한 대 팔아서 이만큼을 남아도 그 한 대를 팔 수 있는 루트가 적으면 팔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위의 이웃 나라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쪽은 탱크를 팔고 이쪽은 비행기를 팔고 이런 식으로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생존이에요. 그럼 제품을 내가 판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결론은 나도 소비자인 거예요. 그럼 제품의 소비자. 제품의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는 게임.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는 게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하려면 조건들이 붙어요. 어떤 때 소개를 할까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좋아야 돼요. 제품의 퀄리티.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내게 필요한 제품. 필요성도 맞아야 되고. 사람이 사람 같아야 선택하지. 그러니까 아니 제품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한 가격이 저렴하면 그것도 효과가 될 수 있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네. 품질도 좋아야 되고,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개가 돼요. 자, 여기에서 내가 소개라는 전제 조건을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걸 찾는다 할 때 간혹가다 가격이 저렴한 거를 찾다 보면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걸 찾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가격을 보게 돼요. 왜 가격을 보게 되죠? 가격 보게 되는 이유가 많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경제력이 약하니까 가격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싼 거는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도 사용하게 돼요. 사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품의 사용 기한이라든가 애착도가 떨어지죠. 쓰면서 조금만 모으면 아이 역시 싸구려. 그렇죠. 애착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소개가 안 나와. 내가 애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가 나오려면 반드시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퀄리티가 좋아야 되지만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도 필요성이 없으면 물 더 넣어주실래요? 필요성이 없으면 안 찾게 돼요. 그죠? 그러면 자 필요성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품의 퀄리티는 내가 조정을 못해.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사람. 유저. 그렇죠. 유저가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판단해요. 소비자 본인이. 자 그러면 소비자 본인이 필요성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평소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있으면 이게 필요한 거고. 아니면 늘상 쓰는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고. 늘상 우리가 말하는 쓰는 것들, 생필품. 늘상 쓰는 것들이 가령 지금이 1900년이야. 1900년. 늘상 쓰는 게 뭐 있어요? 집신. 저고리, 한복. 한복? 옷 감독인데 무슨 한복이야? 계속 입고 있잖아, 한복. 그러니까 다 단벌이잖아. 어쨌든 옷은 입어야지.
먹고 살 수. 생필품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왜냐면 생존용품인 거야 그건. 옷 한 벌이라고. 생존용품, 생필품이라고도 볼 수 없어. 치약은 있는지도 모르잖아. 소금을 했겠죠. 있는지도 몰라요. 머리 감는 거? 지금 양잿물도 닦겠죠. 양재물로 머리 감는구나. 하여간 있는 줄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생필품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생존용품이면서 제사용품용에 가까워요. 생존용품과 제사용품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로 우리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치약 장사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에 필요한, 이게 이제 조상이니 뭐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 그래서 제사에 필요한 무엇인가, 뭐 제수용품을 판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유통을 할 거냐, 어떻게 운반을 할 거냐, 생물에 가깝두니까 이런 것들이 주였다면 그거는 이미 독과점이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치약을 판매를 하려고 저기 연구소 갖고 들어온 거야. 치약이라는 걸. 근데 전 국민이 치약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성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 치약이 뭔지. 그러면 필요성을 어떻게 해야 돼? 못 판다니까? 시장에 모아놓고 설명을 해야지. 모아놓고 설명을 해야 돼? 그렇지. 모아놓고 설명하면 듣는구나. 걔네들 가면은 왜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그 왜 나란 일도 다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치, 이제 키맨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냄비 같은 거 놓고서 그거 닦으면서 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데모라는 거를 해야 돼요. 데모와 키맨이 있어야 돼요. 데모와 키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의 필요성을 인지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데모와 키맨이라고 하는데 그 키맨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소문을 내는 거라고. 그죠? 그럼 지금 그 행동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필요해. 그 과정이 교육이에요. 필요성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몰라요. 쓰레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게 불필요한 걸 억지로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깨워줘야 돼. 이게 너한테 필요해. 왜? 치약을 제대로 썼을 때 치아가 건강해지니까. 치아가 건강해지면 소화기도 좋아지고, 소화기 좋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니 수명이 늘어날 수 있어. 삶의 질이 늘어날 수 있어.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야. 필요 없는 걸 강매를 시키는 뭐 그 홀리는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라는 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교육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깨워 줄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대표적인 방법이 아까 그 두 가지였던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과 키맨을 통해서 소문을 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지인들에게,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소개해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데몬 방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면 좋죠. 알면 좋아요. 그러면 그 알면 좋은 거를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 사람이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시연을 보일 수 있을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면 근데 다양하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데모가 치약 데모인데 치약 데모랑 그 사람이 아는 게 본 게 어설프게 본 게 치약 데모, 비누 데모, 샴푸 데모, 뭐 그 세제 데모, 비타민 C 데모, 칼슘 데모, 에로시 데모 뭐 이렇게 했다고 하자고. 근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그게 치약 데모인데 잠깐만 치약 데모가 그때 치약에다가 구디약을 섞었나?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다양하면 안 돼. 다양하면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울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최대한 단순해야 돼요. 종류도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연을 할 때 다양한 거, 새로운 걸 자꾸 찾아서 소비자한테 그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 했어요? 사람 완전 인지할 때까지. 내가 프로 눈 감고 있을 때까지 그냥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 누군가는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을 때 내가 기술적으로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게 부족할 때 했었던 걸 본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새롭기도 하고 그걸 기억하더라도 우와, 너 좋아졌구나 라고 인정하게 돼요. 이때 소개하게 돼요. 왜 소개하게 되냐면 얘가 전문가가 되었거든. 비전문가를 소개 안 해요. 자기가 욕먹을 거 뻔하거든.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 배우자 소개,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성 소개. 잘못 소개하면은 땀이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소개 못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싱글들이 있어요. 왜 함부로 소개 못 해요? 내가 그 인간을 너무 잘 알거든. 욕먹을 거 뻔히 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소개 못 하는 거잖아. 똑같아요. 소개했을 때 욕먹을 거를 알기 때문에 소개를 못 한다고, 소비자가. 그럼 욕을 안 먹을 만 해야지 소개한다고요. 그 첫 번째가 여기 다 빼고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전문가냐 비전문가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지인이 보험을 한대. 보험을 쉽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줘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서 그러냐고. 너무 많아서 소개 안 하냐고. 내 지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 댐댐이도 보이겠죠? 댐댐이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욕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지인이어서 내가 어거지로 하나 들어줄지라도 소개 못해요.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고 오래 할지 할지 미지수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내가 전문가여야 되고 내가 오래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나아지는 모습 속에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그게 돼요. 그리고 키맨인 경우에는 그 사람도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키맨을 모두 다 키맨 될 수 있어요? 모두 다 키맨이. 그럼 키맨을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자의 역할이 되면 다 키맨인 거예요. 소개자의 역할이 되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소개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역할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 사람에게 가짓수를 넓혀주면 돼요. 가령, 자, 내가 불편한 게 치아였어. 그래서 칫솔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 와, 좋아. 근데 얘는요? 샴푸야. 근데 내가 데모를 본 게, 내가 감동을 한 게, 내가 들은 게 칫솔 하나였어. 샴푸 소개할 수 있을까? 못해요. 아메이 제품이 군별로 다양하게 있고 그 다양한 제품에 수많은 제품이 있어도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은요, 그 사람이 감동받은 그 제품 하나야. 치약이 그 사람 세상에 아메이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칫솔이 전부란 말이에요. 샴푸 소개 못 한다니까? 그럼 가짓수를 넓혀줘야 돼요. 하나가 감동이 된 후에 가짓수를 넓히는 방법이 뭐냐고. 다른 사람의 정보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내가 써버려야지. 소개자를 만드는 방법, 과정에서. 써볼 수 있게끔 배경. 써볼 수 있게끔 배경을 만들어준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써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리고 회사에 내가 확신을 주는다. 그것조차도 내가 전문가임을 인지시켜주면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덜 어려워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요, 더 덜 어려워요. 하나가 어려운 거라고. 자, 그러면 하나를 완벽히 보여줬어.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다른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 제가 다른 제품 설명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았는데 그것도 좋을걸? 이렇게 돼요. 우리가 좋을까? 라고 하면 부정적인 게 들어가죠. 저번에 그것도 좋았는데 그거는 좀 좋겠어. 이게 까란 말이에요. 그게 좋았으니 그것도 좋을걸? 일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의심이 줄어들어요. 가령 에로시 데모를 하고
세탁세대 데모를 넘어갔다고 가정하자고요. 긴장 안 했어요? 세탁세대 데모할 때? 과연 이게 될까? 소비자분도 긴장해요. 뭐 되겠어? 한 번, 두 번 깨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넓혀가야 되고 계속 제품 설명이 돼야 돼요. 한 번에 모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그러면 전 제품의 데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그 사람한테 인지시킬 수 있는 데모는 몇 가지로 한정시켜서 포인트만 큰 거 줘야 돼요. 대표적인 것들로만 군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인지의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험한 제품이 치약에서 샴푸로 넘어가고 샴푸에서 클렌징으로 넘어가고 클렌징에서 세제로 넘어가고 막 넘어갈 수 있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소개할 수 있는 폼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미줄 얘기하죠.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먹이를 잡아요. 한 줄을 쭉 내려. 거미줄을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돌려 내려놓고. 내려놓고 돌려? 어떻게? 여기서 쭉 처음에 내려오다가 네. 이 거미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치워놓고 그 각에 맞아 딱딱딱 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거미 네, 줄 치는 거 봤거든요. 네. 바람 타고서는 옆으로 가기도 하고 네, 내리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이걸 만들어요. 그 만드는 동안에 먹이가 걸려요? 안 걸려요. 한 줄 그 사람이 아는 게 하나일 때는요. 그 사람의 소개 폭이 그만큼 안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제품에 대한 지식이 한 가지이다, 한 가지 군이다, 비즈니스가 안 돼요. 최대한 빨리 많이 넓혀야 돼요. 나는. 하지만 소개자, 그 사람 키맨에게는요. 최대한 빨리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부하가 걸려요. 그 사람은 배울 의지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완전히 인지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데모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완전히 눈 감고 했을 때까지 완벽히 한다라고 하는 사이에 집에서 다른 거 또 준비해야 돼요. 다른 걸 또 하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익숙시켜놔. 그래서 완벽히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들고 가. 근데 여기서 또 초보티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네가 그렇지 뭐 라고 되는 거야. 그런데 완벽히 하고 여기 왔어. 근데 다음번에 왔을 때 이게 들어갔는데 이거 전문가처럼 하네? 그때 되면 바뀌는 거야. 얘가 바뀌었구나라고. 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면은요. 네가 그렇지 뭐라고 되고. 왔는데 이거 완벽하게 됐어. 얘가 노력했구나. 근데 얘까지 완벽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내 스스로가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로 인지를 해. 그리고 전문가로 인지를 해야지 누군가에게 그걸 강수가 그게 내가 저번에 들어봤는데 라고 하고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안 되면 소개 못 받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시 붙는 게 있죠. 마케팅과 프로모션.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양쪽으로 따로 그려놓은 이유가 이쪽 대각에서 마케팅과 프로모션. 이게 뭐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뭐죠?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세일즈가 아니에요. 마케팅이에요. 경영 쪽에서. 그리고 프로모션이에요. 이게 어디랑 연결돼요? 필요성과 연결돼요.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제 조카한테 또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 같이 배워라고 해요. 심리학 같이 배워. 무조건 같이 배워. 심리학이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 사람을 알아야 되고 마케팅에서 이 광고도 들어가고 세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광고의 핵심은 뭐예요? 날 사게 하는 거. 날 사게 하는데 날 사게 하기 이전에 날 사게 하려면 내가 돋보여야 되잖아. 내가 돋보이게 하려면 핵심이 뭐냐고. 나에 대한 투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투자도 있고 뭣도 있는데 날 돋보이게 하는 핵심. 첫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첫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나를 광고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A부터 Z까지 있어.
거기서 이미지 메이킹이 들어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 눈에 띄는 걸 하나를 각인을 시켜주는 거지. 그치, 그거 각인을 시켜야 돼. 그게 이미지 메이킹. 자, 그러면 그걸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A부터 Z까지 다 잘한다니까? 그래도 하나만 특출나은 하나를 먼저 사람들이 원하는 제일 선호하는 제일 필요로 하는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걸 하나를 각인을 시켜야겠죠. 그치, 그거 하나를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냐? 광고. 다른 걸 다 죽여야 돼요. 가장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안 죽여. 그래서 하는 소리가 욕심 좀 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 어느 회사는 자기 회사 이름만 광고 프로필에 딱 올려놓고 배경으로만 깔아놓고 그냥 끝이잖아. 예. 뭘 만드는지 뭐 해야 하는 회사인지 아무것도 없이. 가령 이 내가 자리가 오늘 3번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저쪽에서 아니면 이쪽으로 공지 안 올려놨네. 3번 룸이라고 문짝에 커다랗게 하나 딱 써 있어요. 끝이야. 저게 광고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는 3번 룸이고요. 3번 룸에는 스페이어 떡 그냥 부탁부탁 다 쓰는 게 아니야. 떡 하나 끝.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죠. 아까워요. 그리고 혹시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써. 또 써. 살이 계속 붙어. 그러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그것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요. 마케팅의 핵심은요. 필요한 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거는 그것만 봤잖아. 그러니까 저게 광고구나 라고 인지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광고할 때 내가 봤는 데 있지 그것도 있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광고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되네. 첫눈에 한 번에 딱 온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해야 되거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마케팅에서 또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소리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해요. 소리도 중요하고 두 가지 다 중요하거든. 뭐 냄새라든가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소리와 눈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만 모여라. 그럼 소리에서는요? 소리. 가령 애니메이션 요번에 그거 봤을 때도 그러고 공포 영화. 자 이제 공포를 안 무서워하는 나. 내 눈앞에서 다리가 찢어져 나가도 안 무서워하잖아. 그런 놈이 공포 영화가 무서울까? 안 무서워요. 근데 그 와중에 더 안 무서워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소리를 죽여놔요. TV 소리를. 더 안 무서운 거야. 그래서 소리가 다예요. 음악이 나가는 거랑 비명 소리에 저게 뭐지라고 돌아보는 거지. 비명 소리 안 들리면 돌아봐요? 안 돌아보잖아. 이 소리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첫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해요. 소리 하나가. 그럼 목소리 톤이랑 단어 선택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에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거. 지혜는요 들음으로써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들음으로 생긴다. 듣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생각해보고 그럼 말하면서 왜 후회가 생길까?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다 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왜 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덜 돼서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그 결론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럼 말을 하면 안 되고 말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말이 어떤 말들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왜가 들어가는 단어 전부 다죠. 왜가 들어가는 단어 전부 다고요. 너는이라고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 다 그렇고요. 나한테라고 하는 것도 전부 거의 다 그래요. 그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걸 입으로 뱉는다.
그러면 생각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요. 이게 생각하고 입에 여기에서 정리할 만한 단어들, 지식들 이게 적은 거야. 이게 적으니까 필터링이 그냥 나와버린다고요. 이게 많으면 필터링이 되면서 적게 나와요. 근데 여기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한 게 필터링 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냥 튀어나와요. 그럼 그냥 튀어나오는 단어라든가 거기에는 제스처라든가 감정이 섞여 있겠지. 네. 그것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감정이 섞여 나와요.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100% 후회로 가요.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그럼 프로모션은 뭘까? 아까 여기 필요성하고 같이 연결되죠.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내가 아는 게 필터링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적어. 그럼 어떤 프로모션을 해야지 이걸 상쇄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뭐죠? 권위의 법칙 활용하는 거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죠. 나보다 나아. 예, 나보다 나은. 권위의 법칙을 활용해야 된다고. 자, 이 프로모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도 있어요. 오디오도 있어요. 미팅의 강사도 있어요. 스폰서도 있어요. 내가 한순간에 나의 지식이 여기에 차서, 나의 경험이 여기에 차서 이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입으로 나올 것 같냐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고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사람들에게 이걸 프로모션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보내주는 방법이 뭐예요? 프로모션의 최고 방법. 최고 방법. 안내? 안내하는 최고 방법. 가르치면 되지. 순종이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진짜 최악 뭐 우리가 이제 사입이라고 표현하는 거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익에 배반해서도 그러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 내가 말이지라고 표현해요? 다 팔지. 다 팔아요. 뭘 팔아요? 우리 목사님이 경전을 팔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정상적인 경우에는요 다 경전을 팔아요. 불교 경전을 팔든 성경 성경을 팔든 내가 안 그랬어. 여기서 그런 거야. 다 팔아요 그걸. 근데 이걸 순종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면 그때는 신도들이 떠나게 된다고. 왜 니 잘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다라는 건 반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리, 프로모션할 수 있는 거리에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보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오디오가 녹화되어 있는 그 강사보다 똑똑한 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 내가 들으러 갔던 그 미팅에서의 강사보다 똑똑한 거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스폰서가 똑똑한 거 아니야. 이게 깔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일로 따라와. 그러면 일이 쉬워져요.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쵸? 내가 못 내려놔서 그래요. 나를 못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놔야 돼. 그리고 입 짚어 닫아야 돼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적 생기는 거거든. 한마디 때문에 밤새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틀이. 그런데 제가 이제 네 가지로 그려놨잖아요.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할 때 이거는 바퀴가 아니죠. 바퀴가 돌아가야 되잖아. 자, 돌아간다고 할 때 자, 요즘에 성장 안 가시죠?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왜 안 가요? 가시더니? 해결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 남의 이유가 있었네요. 자, 왜 안 가세요?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을 뿐더러 종교 거기에 대한 의미성을 부여할 수가 없어.
미투. 자, 어느 모임에서건 종교건 정치건 이게 이제 개입이 되면 모임의 색깔이 너무 한쪽으로 쫓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게 다양성이 떨어져서 개입을 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가족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러니까 모임뿐이 아니라 가족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려면 가고 나는 남고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종교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면 계속 얘기했죠. 정신적인 건강, 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의 건강에서 필요해요. 사랑하라, 베푸라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모임의 성격으로 봤을 때 종교만한 좋은 건 없어요. 건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 근데 배우자여도 자식이어도 절대 강요하면 안 되는 건 좀 종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재미가 없을까에서 지금 이제 답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예요. 누구는 실리를 따지기도 하고 누구는 지금 실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심리적인 것만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실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쵸? 종교 지도자라면 뭐를 해요? 자꾸 놔야 되는데 왜 실리를 따지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실리가 없으면 보상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종교에도 그게 포함돼요. 그런데 어차피 종교는 그 굴려가려면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그걸 대신 그 앞에서 나서면 바로 욕먹는 거죠. 필요하긴 하지만 못 드러내는 게 종교예요. 이 실리 문제. 자, 이 실리 문제가 같이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돈을 내고 나한테 이득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종교 모임에 가가지고 어떠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배척당해버리잖아. 그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어 하려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 내가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나에게 실리까지 따라온다라고 하면 재밌어진다고. 그럼 이 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남들을 짓밟고 만들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내 도덕적인 양심에 털이 나냐 안 나냐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나에게 기회가 있냐 없냐 기회가 또 어디까지 있냐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한정되면 재미가 없는데 기회가 무한정이다 그러면 재미가 있을 수 있어. 그것도 또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에게 인지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고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는 돈 안 따져 라고 하지만 돈 줘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이제 풀어주려면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원해야 되고 또 내가 알아야 된다, 원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요? 봐야 돼요. 자, 안다, 알아야 원해요. 근데 알고 원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실상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힘이 떨어져요. 알지 못하면 원하지가 않게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고. 그래서 플랜을 내가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최소한 내가 받고 싶은 만큼까지라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예요?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까지예요.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고요. 내가 이 수입을 만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지? 풀어보니까 다이아몬드 플러스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원한 걸 파게 돼 있잖아요. 원한 걸 파서 알아야 돼요. 보너스 플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거. 내가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까지 알고 있다고 해서 앉혀놓고 다이아몬드 플러스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내일 아닌 게 돼요. 너무 멀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미있어 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혼자서도 이득이요. 소개하면 더 이득이요. 먼저 했다고 도움 되는 거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하면 내 수입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유로운 갈 수 있는 첫걸음인데 상속까지 가능하지만 직장의 수입을 네가 언제든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수입보다 어쩌면 조금 더 어쩌면 직장 수입만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직장에 지금 파이어가 돼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는 그 정도까지 설명하는 게 어디까지야? 파운드 스플릿이면 거기까지는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쭉쭉쭉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그냥 얼마큼 하세요? 이 축이 다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빠졌죠. 스폰서링이라고. 스폰서링이 뭘까요? 스폰서링. 스폰서예요, 관계. 우리는 모두 다 자식이기도 하지만 부모이기도 해요. 모두 다.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모두 다. 어디에서는 내가 윗사람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내가 아랫사람이기도 해요. 또 이게 장소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뀌기도 해요. 어느 곳에서나 그래요. 어느 곳에서나. 자 그러면 스폰서에 있는 게 뭐냐면요 카운슬링과 카운슬러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카운슬링과 카운슬러가 두 가지가 공존해요. 자 카운슬링을 받는 사람과 카운슬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야.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같은 사람이어도 A라는 상황에서는 카운슬러일 수 있지만 B라는 상황에서는 카운슬링을 받아야 돼요. 같은 사람이라도 받아야 돼. 이게 바뀌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나은 경험과 나보다 나은 지식이 있는 그 분야, 그 사람에게는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나보다 못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카운슬링을 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받아서 줘야 돼. 이 연결자 역할을 해야 돼요. 연결자. 그러면 인간관계 절정이라는 거잖아 거기가. 네, 이게 절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모두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배기한테 배울 게 있다 라고 하는 게 딱 이거거든요. 나이가 어린 게 있단 소리 해다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 연장자 대우를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들이 아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인간은. 그렇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도 배울 게 있어요. 뭐가 배울 게 있어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지. 하나는 하나는. 네. 지하철에서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떠드는 인간을 봤다고 하자고요. 국가가 나한테 봐준 거 있어? 봤다고 하자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루가 또 배울 수 있다고요. 그걸 보고서는 돌아와가지고 지하철에 어떤 인간이 왔는데 그 개새끼가 막 이러는 게 배운 거야? 저런 인간이 있구나. 그게 배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지하철에서 뭐 냄새 꼬질꼬질하고 그런 인간이 있는데 그걸 떠드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는 똑같은 인간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카운슬링을 받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도 나 버리는 거예요. 나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배울 게 보여요. 그때서 부정적인 거, 나 잘난 거, 자만, 자존감 말고 자만 이딴 거를 다 버려야 돼요. 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너는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이게 나온다고. 자만일 때는 뭐가 나와요? 내가 말이야.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예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 그 상태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카운슬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상대가 나를 높다고 인정을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누군가에게 카운슬링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안 들려. 안 들려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 올린 거 있죠? 그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거.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내 그릇이 깨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 이게 내 그릇을 깨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 그릇을 안 깨고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그릇을 키워야죠. 어떻게 키워? 보관 간수하기도 힘든데. 자,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황금비를 받아야 돼. 황금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릇이 깨져 있어. 어떻게 돼? 막아야죠. 아니지, 다 깨진 그릇을 어떻게 해? 다른 걸로 바꿔야지. 나를 바꾸지는 못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비닐을 자, 봐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또 나와요.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 너는 이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 부어줘. 그래, 이만큼밖에 안 찬다니까? 뭘다 넣고. 그러면 요밖에 안 차는데 이거를 부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나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인간인 거야, 원래. 그런데 가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래서 이거밖에 안 줘. 나한테만 이거밖에 안 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줘요? 다른 사람은 이만큼 주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나한테만 왜 그래? 난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깊이로 깨졌는데. 이 해결법이 뭐냐고요, 이거. 일단 빈틈을 채워야죠. 어떻게 채워요, 이거를? 자기 자신을 먼저 인지를 해야죠. 그만큼 깨져 있다.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깨진 걸 보여줘야지 알지. 전문가한테. 그래야지 이걸 땜빵에 할 건지 바꿀 건지 덧붙일 건지 고민을 하고 상담하고 같이 해결 방법을 찾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난 인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카운슬링이 될까 이게? 안 되죠. 이게 그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그렇게 돼서 못 받는다는 게 이거예요. 사람은 다 그릇을 갖고 있다고. 얼마나 찢어진 그릇을 갖고 있냐가 문제인 거지. 카운슬링의 기본 원칙은요, 인정하라는 거야. 내 부족한 거 드러내라고, 보여달라고. 이게 카운슬링이에요. 이게 스폰서링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감춰. 감춰. 나의 못난 부분을 알면 안 돼. 안 감춰요, 근데. 나름대로 감춘다고 감춘 건데 아니야. 나쁜 거죠. 본인은 감추는지 몰라. 얘기했잖아. 본인이 감추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마음 깊은 데서는 티날까봐 감춰요. 남들이 모르겠죠. 모르겠지 하고. 이것만 얘기하면 이게 보이겠지. 이 네 가지가 다 돌아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자. 오늘 얘기한 맨 처음으로. 소비자가 많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데 소비자만 갖고 비즈니스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비즈니스라는 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나와 같은 사람이 2명이면 사파이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3명이면 파운더스 에머럴드야. 연봉 1억이 넘어가 버려. 나와 같은 사람 6명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나와 같은 사람. 이게 돌아가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야. 그죠? 근데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나와 같은 사람을 못 끌어내. 제품이 매개체거든.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비 매출이 없으면은요, 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필요해. 이 능력이 대표적으로 세일즈인 거야. 여기를 아는 능력이. 근데 세일즈에서 더 깊이 넓어지는 방법이 마케팅인 거예요. 아는 게 늘어나야지 세일즈가 더 늘어난다니까? 우리가 세일즈의 최악은 뭐예요? 가가지고 사줘? 이거잖아. 아는 게 없으니까 사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아는 게 많아지면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알려주는 행위를 한다고. 그럼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지 팔러오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게 고수와 사수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돌아가면 매출의 사이즈가 커져요. 이게 잘 돌아가면 범위가 커. 범위가 커져요. 돌아가는 범위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부터 켜야겠죠.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제가 매 줌 미팅에서도 그렇고 발표할 거 있어요? 발표할 거 있어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거부터 하라는 소리거든. 이거부터 하라는 소리거든. 어떤 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꼈고 어떤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느꼈고 통계가 계속 그 소리가 이 소리인 거야. 이거니까. 이게 돼야지 일로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못 치고서는 아예 빼놓고 가면 다음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하면서 이거는 내 쪽으로 쌓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커지면 얘도 자동으로 살살 커져. 이게 안 커지면 이걸 키우려고 아무리 해도 빈 껍데기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발표하세요. 무조건 발표하세요. 이 소리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발표하려고 공부를 함으로써 아시잖아요. 재밌어진다니까. 왜 재밌어져요? 아니 발표 준비하려고 머리 쉬어 죽겠는데 왜 재밌어질까? 모르는 걸 많이 배워서 때문에 채워지기 때문에 즐거움이. 네, 채워지기 때문에 즐거워져요. 그랬었네 라고. 하나를 알면 하나가 늘어나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하나가 징금맞기 싫은데 하나, 두 개 알게 되면 세 번째 배울 때는요 재미가 든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을 때 늘어나요. 내가 찾을 때. 그래서 학원이 공부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학원을 단 한 번도 안 간 그 방법이 친구들 가르쳐라였고 친구들 가르쳐라. 발표해라. 친구들 가르쳐라였어요. 그 전에 전초전으로 들어갔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초전 들어갔던 게 뭐였어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공부를 그나마 했던 이유가 뭐였냐고요? 본격적이었어요. 걔 8년 동안 나랑 그것만 했어요. 아무것도 공부하라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놀아. 왜 공부해? 놀아. 본격적만 아태해줘. 이거였어요. 일주일에 5일. 학교 가는 날 5일. 그것도 뭐 줄이나 말하는 줄 알아요? 3줄. 내가 요구한 건 딱 3줄이었어요. 지금도 인정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문장력이 좋아졌다. 압축할 수 있는 게 정리가 안 돼서 압축. 우리도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 이 기본. 이 틀은 안 바뀐다. 모든 시스템도 사실은 이 틀에 기본을 두고 있어요. 탱코어 성공의 8단계 여러 가지 성공의 법칙도 다 있어요. 이걸 세부로 쪼개면 돼.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어떻게 내 걸로 만들고 지켜가냐예요.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이잖아요. 나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하나하나를 고민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저도 엄청 게으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그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내일 해야지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죠. 제가 그 탱코어 그거 올리는 거 보면 밤에 깜빡하고 안 올렸을 때요. 제가 자기 시절에 아참 라고 했을 때 2시간, 3시간 올리는 거 봤어요? 안 올려요, 저 그냥. 저는 다 작성을 하면서도 노트링 다 하면서도 안 올려요. 왜? 그날이 아니거든, 그건. 그래서 내 입장에선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내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 하는 거야. 그 다음날은 어차피 새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매일매일 저도 체크를 하고 뭐하고 해요. 근데 또 체크를 하면서도요. 또 인간이잖아. 저도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하고 또 기록에서도 빠뜨리기도 해요. 근데 실수하는 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실수한 그 순간에 그
그때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서까지 끌고 가잖아요. 나한테 손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실수를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지? 어떻게 바꿔야겠지? 이것만 딱 놓고 그 다음번에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걸 가지고 자꾸 갖고 와. 그러니까 지금을 진행 못 시키는 거야. 미래를 못 나가는 거야. 과거는 다 필요 없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어제는 어제야. 오늘부터가 중요해. 저 어저께 말 꼬였죠. 30분 주어진 데에서 5분을 뺏겼어요. 5분 뺏기고 그 와중에 리모컨까지 안 먹었어. 근데 머릿속에는 제가 세팅해놓은 그 카메라 앵글이 있거든. 이 안에서는 진행이 안 돼. 그래서 갔네? 그러니까 이게 잘리거나 안 보일 게 뻔히 보여. 그래도 이게 안 돼. 이게 머릿속에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꼬였죠, 어제. 느꼈어요? 말 꼬이는 거? 근데 지나간 다음에 뭐예요? 원인은 뭐였어? 내가 꼬인 이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해결 불가능이었고 하나는 해결 가능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메시지 넣었죠. 포인터 성능 좋은 걸로 바꾸셔야겠습니다. 바로 메시지 넣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야. 이미 내가 실수한 거고. 그러면 원인이 있단 말이야, 원인이. 내가 그 실수한 원인이 뭐였냐는 거지. 세팅 다 해놨는데. 5분? 아, 까짓 거 문제도 안 돼. 나한테 1시간을 강의를 주건 3시간 강의 주건 나한테 문제도 안 돼, 그런 거는. 그런데 다음 강의에서 나뿐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담당자한테 전달해주고 끝. 그렇게 놔야 돼요. 어제는 어제. 1시간 전은 1시간 전. 다음부터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끝.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돌려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와 같은 사람, 되게 쉬운 말이고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나와 같은 사람 2명이면 사파이어고 나와 같은 사람 3명이면 에메랄드고, 아니 톡 까놓고 나와 같은 사람 2명이면 파운더스 사파이어에다가 3명이면 파운더스 에메랄드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 6명이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면 연봉이 4억대예요. 4억대 넘어가요. 근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아니야. 나와 같은 사람 6명이면.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나와 같은 사람 6명이면. 거의 연봉 10억이야. 이게 나와 같은을 염두에 두고 내가 먼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걸 만들어가자고. 그걸 만들어가서 내가 딱 집중만 되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자꾸 저랑 만나시는 거고, 인생을 바꾸려고 미팅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냥 놀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이거를 키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여기까지만.